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 법이 인구를 못 늘게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 안녕하세요, 여주 시민 여러분. 경기도의원 유광국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으십니다. 함께 극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여주 시민을 위해서, 여주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37년 동안 이제 공직 생활만 해서 이제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질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도의원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누군가가는 여주시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거기에 적임자는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공무원 출신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뛰어들었는데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저는 뭐 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여주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여주에 살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몸소 겪었던 곳이기 때문에, 또 제가 여태까지 그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보였던 모습을 그대로 선거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선거에 임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많이 지지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선거에 의해서, 이제 선거 운동에 의해서 이게 뭐 지지를 받은 것보다는 평상시에 제가 해온 길에 대해서 많이 인정해 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제 여태까지 저를 이제 공무원을 할 수 있게끔 내조해 준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우선 고맙다고 이제 말을 하고 싶고요. 당초에도 이제 저희 집사람이나 아니면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셋이 있는데요.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아빠가 37년 동안 이제 공직 생활을 이제 봉사활동을 했다고는 했는데 또 무슨 그런 이제 도의원을 하겠냐고, 정말 좀 제발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반대를 했는데요. 사실상은 저도 이제 공직을 그만두면서 많이 고민을 했지요. 그래서 그래도 누군가가는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래도 좀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했고요. 우리 딸들 세 아이한테 전부 고맙다고 또 하고요. 저희 형님 또 동생들한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도의원에 이게 뛰어드는 이유도 제가 공직에서 하지 못한 일, 이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럼 정치인이 돼서 한번 좀 뜻을 이루고자 이제 입문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도정을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예산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우리 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냐 이런 전체적인 걸 보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큰 틀의 그 정치인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도의원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동장 시절에는 이제 시에서 이제 지시된 부분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동민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뛰기만 하면 됐는데 이 도의원은 이 폭이 너무 넓더라고요. 뭐 저희 도의원이 142명인데요. 142명 중에서 이제 시군별로 31개 시군에 보면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이 2명인데 그럼 뭐 수원이나 뭐 이런 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대표까지 뭐 15명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자기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뭐 또 가평이나 이런 데는 뭐 1명밖에 안 계신데 도의회는 이제 상임위 중심입니다. 상임위가 12개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명이다 보니까 2개 상임위는 책임을 지는데 나머지 상임위를 책임을 못 지겠더라. 그런 부분이 좀 이제 힘이 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사업은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정책 제안을 통해서 이렇게 경기도와 교육청에서 함께 투자하고 지자체에서 이제 같이 이제 보조 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실내 체육관이 없는 곳이 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학교 학생이 많은 순으로다 우선해서 끊어서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상품 중학교, 뭐 이포 초등학교 뭐 이런 이제 순으로 시작을 해서 여주 여자 중학교 또 작년도에는 이제 뭐 강천 쪽에 이제 또 강천 중학교도 또 지역 주민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천 중학교 했고 이제 열라 초등학교 여기까지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저기 메리 초등학교 해가지고 3개 학교를 좀 저희가 이제 선정을 이제 교육청과 협의해서 했고요. 이 이제 학교 실내 체육관이 중요한 거는 일과 시간 내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일과 시간 외에는 이제 지역 주민이 휴일이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 주민들의 그 체육 공간이나 이런 거로 다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저도 이제 우리 지역에 한 10개 학교 정도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국악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업비 요구를 옛날부터 이제 한 3, 4년부터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본회산에 저희가 한 9억 4천 정도 도비를 이제 이렇게 확보를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게 한 23억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또 시의 재정이 좀 없다 보니까 또 특조금으로 한 10억을 더 요구를 해서 이제 뭐 하반기에 10억 원을 더 확보해가지고 한 19억 4천만 원을 이제 도비로다가 이렇게 충당을 해서 이제 우리 세종국악당의 그 음향이나 또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가 되면은 우리 여주 시민들한테 또 좋은 그 문화공간으로도 다시 재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그쪽에다 좀 예산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 일제 잔재 문화 이제 정산을 위해서 저희 이제 문체위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직제 개편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의원들이 지난 하반기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문화재단 이제 문화체육관광국 자체가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될 부서인데 왜 외래어를 쓰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아니냐? 1380만 경기도민을 위한 우리 이제 문화예술 단체가 돼야지 왜 그 전문가들을 위한 그런 단체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를테면 영어를 써가지고 일반인들 그 전문가들은 알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그 도민은 모르지 않느냐 그 뜻 자체를
그래서 왜 굳이 그 외래어를 쓰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문체위의 14분의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정 질문을 저희가 의원이 한번 하면은 40분 정도 합니다. 지사하고 이렇게 이제 맞짱 토론을 하죠. 그런데 그때도 이제 우리 여주의 이제 농촌 분야의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한번 해봤고요. 또 우리 이제 여주의 현안사항인 이제 수도권 정비예법상의 자연보전 권역으로서 이제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이제 신문 보도에 우리 여주만 제촉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냐. 어? 가장 그 피해를 받는 지역이 여주인데 여주는 왜 빼놓고 하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우리 강천 여주하고 원주 간 연결하는 이제 전철에 대해서 단선 전철로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여주가 나서서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어? 그럼 왜 경기도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 어? 이거 여주시가 할 게 아니라 경기도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다.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이제 철도국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직접 원주 광역시하고 경기도하고 협해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를 해서 복선전철로 다 바꿔라. 어? 당연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요 구간만 단선전철이었을 때 향후에 또 다시 공사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역할인지 모르지만 이제 복선전철로다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이제 강천역 신설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주시에서 이제 주요 예산에 대해서 이제 편성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사실상은 여주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한 23%밖에 24%밖에 안 됩니다. 자립도가 거의 76%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야 되는 현실인데 또 여주의 그런 이제 자립도가 이제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 작은 일부터 큰 부분이 됐을 때 상당히 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려웠던 일은 이제 제가 도의원이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민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법적인 문제에서 부딪혀서 안 될 때, 안 되는 것을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가 가장 좀 난처하고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이러지만은 그래도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걸 꼭 하고 싶은데 안 됐을 때가 저도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도의원이 법을 이제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안타깝고 한계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의원의 힘이라면 그런 부분은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점은 있지만은 저희 이제 여주시장이 또 저희 함께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으로다가 많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 여주가 지금 1965년도 당시에 인구로 봤을 때 거의 그때 당시의 인구가 지금의 인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직 생활할 때에 그때 지금 KCC 금강유리라는 데가 마지막으로 다 공장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 후로는 공장이, 인구가 늘어나는 공장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거죠. 젊은 그 세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증가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인력, 그러니까 고급 인력은 전부 밖으로 외지로 나가는 이제 여주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주가 나가야 할 길이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 법이 인구를 못 늘게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를테면은 지금 뭐 신도시 개발하는 것을 수도권 지역에다가 인구들 많은 데다가 갖다가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도 교통난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 인구를 이제 분산시킬 의무가 있다면은 뭐 여주나 양평이나 뭐 안성이나 이천이나 이런 쪽에다가 도시를, 소도시를 이제 주택 개발을 통해서 소도시를 만든다면은 이를테면은 지자체 따라 토지는 지자체에서 구입을 하라 그러고 실지 주택을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한다면은 젊은 세대들한테 주택 공급을 싸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를테면은 뭐 3억이 되는 아파트라면은 뭐 토지는 지자체에서 된다면은 뭐 1억 정도는 뭐 저렴하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신혼부부나 청년 그 부부 세대들이 외곽 지역으로 오지 않겠느냐. 수도권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고 또 생활터전을 잡기 위해서는 인구도 분산책도 되고 또 주택 공급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한번 이렇게 정책이 건의가 돼서 된다면은 우리 여주도 이제 그런 쪽에서 숨통이 터져야지만 여주가 좀 발전적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 상태에서 인구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취리형,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살기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는 곳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여주가 좀 인구도 정체 현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상권도 점점 이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중앙정부하고 좀 스케일을 같이 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주의 그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살아날 길은, 좀 막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노후에 살기 좋은 거로 만들려면은 주택 단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가 이루어져야지만 뭐 인구가 증가돼야 지역 경제가 소생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유동 인구가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 신세계 첼시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인파가 오지만은 여주 지역 경제하고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유동 인구가 왔을 때에 이제 연관을 시키는 그런 정책도 표현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 아울렛만 들렸다 그냥 가는 그런 거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여주에다가 뭐 소비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여주에서 머물 수 있는 잠시라도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를 만들어야 되고 유동인구를 치료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좀 그런 거 좀 정책 제안을 좀 그런 쪽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이양진 시장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적은 단체가 여주로 오는 거로 돼 있지만은 그래도 좀 이제 큰 단체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우선 이제 우리 뭐 시는 대표는 시장님이 대표니까
시장님이 저기 지사님한테 좀 찾아가서 좀 부탁을 해라. 그리고 너도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 역시 공무원 이제 출신이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내가 이제 시에다가 자꾸만 이제 할 때 보면 이거 저 시의원이 해야 될 상인데 내가 하면 이거 갑질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저 도의원이 도에 가서 그 업무를 하고 해야 될 일이지 왜 이런 시의원한테 맡겨야 되지 않느냐? 시의원이 해야 할 일을 왜 도의원이 뭐 이 자료 달라 이러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이렇게 갔다가도 이제 이건 좀 이제 조심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시청에 상담소가 있는데요. 저도 상담소가 있다는 걸 좀 홍보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해서 그 민원인을 좀 많이 이제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하게끔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상담관이 우리 이제 그 공무원 이제 사무관 출신인 이제 김성구 이제 상담관이 계신데요. 그것도 이제 주무관하고 이제 둘이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의원에 보니까 도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대면을 못 하더라도 그 상담관께서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그 전반적인 업무를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민원인도 연결해가지고 알려드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제 상담 일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없더라도 상담소에 오셔서 상담하시면은 다른 데보다는 더 자세히 해드리지 않느냐. 그래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금년도에도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소가 시청 안에 있다는 거를 지금 좀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개인 민원도 상담을 받고 또 전체적인 뭐 정책 제안도 해주시면은 적극적으로다가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 시민이 뽑아준 그런 도의원으로서 여주를 대변하고 또 여주 시민들이 원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저는 이제 도의원을 할 때는 제가 공무원 출신이니까 여주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또 전달해서 여주의 그 이득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 도의원을 한 거니만큼 좀 저를 많이 좀 이렇게 일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는 이제 제가 도의원이 됐으니까 근무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코로나 전국에 우리 여주 시민 모든 분들이 함께 또 방역과 또 예방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하여튼 코로나가 종결될 때까지 코로나를 극복해 주시고 함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